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은 건강을 유지하는 건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 자신에 대한 의무, 건강을 성실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방금 인사드린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시청자와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고요. 오늘은 먼저 소화불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현대인이 스트레스로 겪을 수 있는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두통이라든지 얼굴의 여드름, 또 피부 질환, 가슴에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이라든지 흉통, 가슴이 뻐근하니 아프다든지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변비, 설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은 스트레스로 소화불량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박사님, 소화불량은 어떤 질환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불량 하면 중요한 검사상에는 이제 이상이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후에 이제 더부룩한 만복감이라든지 상복부에 더부룩한 팽만감이라든지 음식물을 먹고 나면 오히려 식사 후에 졸림이라든지 트림이 나온다든지 복부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음식물을 먹고 났을 때 배에서 이제 꾸룩꾸룩 소리가 나타나는 재반 증상들을 총칭해서 환자분들이 나는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을 소화불량, 트림이 나는 것을 소화불량, 이렇게 소화불량이라는 의미는 하나이지만 증상들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환자들마다의 자기의 증상을 표현하는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소화불량은 한 번 걸리면 좀 쉽게 낫지 않고 불편하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곤 하잖아요. 네네. 사실 큰 병은 아니지만 이런 게 참 신경이 쓰이던데요. 현대인이 소화불량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과식은 내가 배 안 고플 때 먹는 것도 과식이 되는 거고, 내가 이미 배가 부른데 맛있어서 조금 더 먹는 경우도 이제 과식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한방에서 보는 특징, 위와 장이 선천적으로 이제 차고 약한 경우. 그래서 남들은 뭐 2그릇 먹어야 과식이 되는데 나는 1그릇만 먹어도 과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어야 위장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이고, 네 번째는 변비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변비라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가 대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대변이 적절하게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에서, 하복부에서 배꼽 또 상복부로 그득히 차오르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한 20% 정도는 소화불량이에요,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에 변비의 증상을 물어보면 20% 정도가 변비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든지 위장에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자주 체한다면 이런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소화불량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이 소화불량 증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후에 포만감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식후에 졸림이라든지
소화가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목에 이물감, 등 쪽이 뻐근하니 아프고 몸이 나른해지고 이제 졸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변비나 설사가 반복이 되고 복부가 더부룩하면서 이제 복부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 때가 되었는데 이제 음식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화불량 환자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삶의 질은 높아졌는데 왜 소화불량 환자가 늘어나게 된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식사 시간,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양이 불규칙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뇌를 과하게 사용을 하고 몸을 적게 사용을 하면서 위장의 기능,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인들의 생활이 머리를 많이 쓴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몸보다 머리를 많이 쓰게 됨으로 인해서 내 몸과 머리의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 사용하는 균형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면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때가 됐는데 음식이고 뭐고 일단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과로하시는 분들에게서 이러한 증상들이 또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체한 증상이 아니고 소화불량이 장기간 지속되고 또 반복된다면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치료가 필요한 소화불량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때가 되었는데 음식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체중이 자꾸 1kg, 2kg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 소화불량 증상이 4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식사 후에 오히려 졸립고 나른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차에 기름을 넣어주면 차가 원활하게 가야 되고, 사람의 음식을 넣어줬으면 활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어디 가서 눕고 싶다, 손발에 힘이 좀 빠진다, 밥 먹고 났더니 졸립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위장관의 이 소화불량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화불량이 다른 질병 또 심각하게 나아가서는 암의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잦은 트림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소화불량의 한 증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트림이라는 것은 위에서 역류하는 증상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가슴과 위장이 뭔가 답답하니까 의식적으로 트림을 해서 내려가야 돼서 내가 뭔가 개운한 느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엄마들이 트림을 꼭 시켜주잖아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트림도 해야 내가 조금 소화되는 느낌이 있다. 음식을 먹고 났는데 트림이 자주 나온다. 이런 경우를 간과하지 마시고 소화불량의 이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소화불량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소화불량은 이제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식인데요. 과식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내 용량보다, 내 위장관의 영양보다 조금 더 먹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식에서 하나 요즘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제가 진료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때가 되었는데 배가 안 고픈데 식사를 하십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누워서 놀아도 TV를 봐도 점심때가 되면 엄마한테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어머님들의 경우에 때가 됐는데 신진대사가 안 되니까 위장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배가 안 고픕니다. 예, 그런데 때가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먹어요. 그러면 이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장에는 거의 6m 이상이 되고 이 소장을 펼쳐 놓았을 때는 테니스 코트장 넓이만 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배 안 고픈 음식물이 소장에 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복부 비만은 늘고 체중은 조금씩 늘고 때가 되면 배가 안 고픈 증상들이 있는데 또 먹고, 예, 그 다음에 간식도 먹고, 예, 이런 경우가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0대 이상에서는 거의 50% 이상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위와 장이 약하고 차가운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맥진을 보았을 때 또 손발에 이제 냉증, 그래서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음식을 잘 먹다가도 맛있게 먹다가도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듣거나 신경 쓰는 일이, 예, 핸드폰 문자로 온다. 그러면 먹은 게 딱체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위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을 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부교감신경을 안정화시키고 교감신경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으로 또 침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변비입니다. 예, 변비는 항상 제가 그래서 그 전화 상담할 때도 대변을 잘 보세요, 소변을 잘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병에 있어서 어떠한 약을 먹거나 어떠한 치료를 받는데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변비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뭐 몸이 컨디션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변비를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내 몸에 이제 질병과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 치료를 하고, 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이 헬리코박터균을, 예, 잡는 치료를, 예, 내과에서 반드시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 없이 속이 답답하고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렇게 한방으로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에 도움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위와 장이 차고 약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위와 장이 차고 약한 경우는 조금만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신경만 쓰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나는 스트레스 받아도 안 돼. 음식을 조금 과식해도 안 돼.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네 가지 차요법, 황기, 백출, 향부자, 감초 네 가지 차를, 예,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와 장이 차고 약한 경우에는 황기와 백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향부자와 감초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화불량에 도움되는 지압법 있을까요? 예, 이 지압법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장이 이제 차고 약한 경우에는 이제 족삼리와, 예, 중환을, 예, 지압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 족삼리는, 예, 발 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 바깥쪽에 볼록하게 나온 뼈가 있고 가운데에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스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삼각형으로 해서 만나는 부분이 족삼리인데, 족삼리를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예, 남자는 좌측, 여성분은 오른쪽 다리에, 예, 10초씩, 예, 약간 지금 제가 이렇게 족삼리를 누르니까 약간 뻐근해 오거든요. 그래서 이 뻐근한 것을 10초씩 한 5번 정도 해 주시면 되고, 예, 중환은,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배꼽하고 명치 사이입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
뭐 소화가 안 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예, 집에서 누워서도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내관과 음능천을 지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음능천은 이 횡문에서 자신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보면 힘줄이 있는데 그 중간 부분 가운데에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해서 이 손은 경락의 기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5초씩 5번 정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 음능천은 내측 무릎 안쪽입니다. 그래서 뼈 안쪽 내부에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살짝 누르면 뻐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초씩 5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와 장이 차고 약한 경우에는 족삼리와 중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내관과 음능천 꾹꾹 눌러주시면 지압법으로 소화불량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한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에 대한 고민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자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아버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는 66세고요. 네. 키와 키는 167이고요. 네. 몸무게는 57입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네. 네, 어디가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박사님.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네. 밤에 잠을 좀 설치고요. 네. 새벽에 이러고 1~2시경에 이러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땀을 흘리면 속옷을 젖을 정도로 많이 흘리고요. 네.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몸이 축 처져가지고 아주 완전히 힘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네. 한 10여 년 전에 운동하다 허리를 좀 삐었습니다. 네. 그런데 삐었을 때 이제 그때 그 후유증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네. 새벽에 자면서 항시 그 허리에서 찬바람이 나거든요. 네. 찬바람이 조금 나면 이제 추워서 온도를 조금 높이든지 그러면 이불을 좀 두껍게 덮으면 땀이 더 많이 나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항시 이렇게 힘이 쭉 젖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런 지가 한 2~3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그 한의원에서 예. 이제 몸이 축 처져 그러니까 약을 한두 번 지어 먹었는데 지어 먹을 때만 그러지 쪼까 있으면 더러 똑같은 현상이 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제일 힘든 것이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러고 힘드니까 이러고 우리 박사님 도움 좀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네. 네. 낮에는 이렇게 움직일 때 땀 많이 안 나십니까?
예, 낮에는 별로 땀이 안 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물이 어지를 않으니까요. 네. 현재 뭐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 혈압약, 당뇨약 그런 것은 안 먹고요. 네. 맞아, 그러면 한 5일 전에 한 대장 내시경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어준 처방약, 그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을 한 몇 개 제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처방약만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수술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저녁 때 이제 땀이 주무시다가 날 때 그 허리 부분 쪽으로 납니까? 전신으로 땀이 나십니까? 맞아, 그러면 아래쪽에도 나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등 쪽에서 땀이 많이 나요. 네. 허리하고 등 쪽에서. 예. 등 쪽에서 많이 나가지고, 맞아, 이불이 좀 젖을 정도로 땀이 한 번씩 나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로 힘이 없어져 버려요, 아침에는. 네. 네. 지금 현재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대변은 매일 잘 보시고요. 네, 대변은 한 번, 아니면 많이 볼 때는 두 번도 보는데 보통 한 번씩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네. 소변은 저녁 때 주무시다 몇 번이나 보십니까? 아, 소변은 저녁에 이제 물을 조금 많이 먹으면은 한 두 번, 그러면 한 번 정도입니다. 예. 소변은 평상시에 가서 이렇게 소변 볼일 보실 때 바로 나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대소변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이제 주무실 때 이제 땀이 난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도안에 해당이 됩니다. 낮에 움직일 때 이제 나는 땀은 자안에 해당이 되고 저녁 때 이제 조용히 많이 안 움직이는데 땀이 나는 것이 이제 음이 허해서 화가 이제 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땀이 나다 보니까 내 몸 안에 이제 체온이 떨어지고 예 그러면서 허리 쪽으로 냉기가 찬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네, 숙지황, 숙지황, 예, 예, 네. 백작약, 예, 백작약, 백작약? 예, 작약, 약, 예, 약, 당귀, 당기, 청궁, 청궁, 예, 여기까지 5g입니다. 5g,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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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 예? 지모요, 지모. 지모, 아니, 지모. 지혜할 때 지자. 예, 지모. 지호, 지모. 엄마 못 잡니다. 아, 지모, 예. 예, 그 다음에, 지모가- 예, 지모. 지모도 약입니까? 네네. 지모 적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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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황백. 황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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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백, 예. 그래서 지모 황백은, 예, 밀구 이렇게 적으세요. 일구요, 예, 밀구. 아, 밀구, 예, 예. 예, 그래서 밀구. 예, 지모 황백은 밀구하고 예, 3g. 3g, 세 네. 가지 3g씩이요? 아니에요. 그 지모하고 황백 두 가지입니다. 아, 예, 그런데 지모도 밀구해야 되고 황백도 밀구한 걸 써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밀구 예, 그러니까 지모 밀구 3g. 3g. 예, 황백 밀구 3g. 예.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해서 그 물을 1800cc 넣으시고요. 예, 예.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끓이세요. 100cc 정도 졸여서요. 나오도록.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하시기 1시간 전에 한 번 더 드시고요. 아, 예. 공복에만 먹어야 되구만. 예, 이건 공복에 드셔야 효과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녁 때 땀이 나오는 게 멈출 때까지 계속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얼마나 지금 복용을 해야 오래되어서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4개월 정도요? 네. 예. 뭐 특별히 그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까? 지금 뭐 특별히 뭐 술 드십니까? 아니요, 술 같은 것은 안 먹습니다. 네, 술, 그럼 담배는 안 먹고, 예. 예, 가릴 그, 거 맞아. 예. 몸은 완전 소음인입니다. 네, 네. 그래도 그 음에 대해서 그렇게 먹으면 됩니까? 네, 지금은 이제 체질적인 질환, 체질이 있어도 저녁 때 나는 땀 병을 먼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4개월 전이라도 저녁 때 주무시다가 나는 땀이 안 나면 예, 그만 복용하셔도 됩니다. 맞아. 그러면 소음인 그런 것 체질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이네요. 네, 이 경우에는 지금 병에 대한 치료를 제가 처방해 드린 겁니다. 대체적으로 소음인 체질은 낮에 움직일 때 나는 땀이지 이렇게 저녁 때 주무실 때 땀은 소음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아까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한번 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밤에 땀이 나는 도환증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도움되는 한방차로 숙지황, 백작약, 당귀, 천궁, 그리고 지무와 황백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약재일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도안에 쓰는 약입니다. 음어 화동에 관계된 약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앞쪽에 이야기한 숙주향, 백작약, 당귀, 천궁은 보혈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혈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피를 많이 생성을 하게 되고 또 보음작용인데 저녁 때 땀이 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저녁 때 땀이 난다는 것은 이 피가 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는 우리의 피도 안정화해야 되는데 안정화하지 못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이는 역할을 꺼주는 게 지무하고 황백인데 땀이 나니까 그거를 땀을 막아서 피부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밀구라는 법제를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네, 도환증과 반대로 자한증은 낮에 땀이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자한증에 도움되는 한방차도 궁금합니다. 자한증은 이제 낮에 움직일 때 이제 나는 땀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황기와 백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밀구를 해야 되는데 황기를 꿀에 넣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은 것. 그 다음에 백줄은 그냥 일반 한약재 백줄을 써서 황기 밀구와 백줄을 같은 분량으로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밤에 나는 땀에는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낮에 움직일 때 조금만 움직여도 얼굴에서 몸에서 비 오듯 땀이 난다. 이 경우에 이 황기와 백줄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밤에 나는 땀, 그리고 낮에 나는 땀에 번갈아 가면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비단결 같은 머리 그리고 탈모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서리태입니다.
박사님, 서리태는 서리가 내린 후에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효능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동의보감에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예. 이 효능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예, 이 동의보감에서도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흑두라고도 하고 약콩이라고도 하고 서리태라고도 하고 동의보감 본초문에는 여두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맛은 달고 독이 없는데요. 비위를 고르게 하고 또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특히 모든 약재의 독을 해독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음식물을 잘 못 먹고 배탈이 난다든지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것을 나는 경우에 이 해독하는 효능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이 서리태를 아주 약콩이라는 이름으로 앞에 콩인데 약자를 붙여서 약콩이라는 이름을 적어서 한약재로 또 음식으로 골고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약콩이 서리태인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통 서리태 하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서리태가 모발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서리태는 이제 탈모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서리태 속에 특히 이제 시스테인 성분은 모근을 강화하고 또 모발을 탄력 있게 해서 건강한 모발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섭취해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또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발은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가 콩 하면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땅에 나는 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에 이제 성분을 만들어주고 또 모발이 잘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재이자 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리태가 무엇보다 우리 갱년기 어머님들 그리고 혈관 건강에 걱정이 있는 중년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갱년기 증상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서리태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골다공증이라든지 안면 홍조라든지 우울증의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또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밤에 주무시다가 땀이 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서리태가 콜레스테롤에도 굉장히 좋고 또 혈압을 낮추는데도 좋을 뿐만 아니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을 돕는 네시틴 함량이 다른 콩에 비해서 아주 높습니다. 특히 이 네시틴은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또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성장기에 이제 어린이라든지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나이가 높아졌는데 건망증이 조금씩 생겼을 때 이 검정콩, 약콩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검은 콩이 들어간 우유나 두유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뼈 건강에도 좋기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검정콩에는 이제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은 우리 몸에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 이 콩에는 뼈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근력을 보강하는 원료인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근력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는 이 검정콩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서리태를 피해야 하는 체질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콩의 성질은 본래 평하지만 이 법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초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인 물은 성질이 몹시 약간 서늘하기 때문에요. 열을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몸이 차신 분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 노약자 분들은 끓인 물로 먹는 것보다는 이 콩을 볶아서 섭취를 하면 이때는 이 콩의 성질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콩은 정말 요리가 많잖아요. 청국장도 있고, 두부도 되고, 콩도 볶아서 내려서 먹고, 또 콩물도 먹기 때문에요. 콩물을 먹을 때는 열이 좀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콩을 볶아서 밥에 넣어서 먹는 경우에는 몸이 좀 차신 분들은 이렇게 볶아서 또 밥에 넣어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서리태를 살펴봤는데요. 약콩 서리태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2요. 82대? 알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체중이 58. 58cm, 158cm 맞으시죠? 아, 키? 네. 아, 키는 60. 아, 160에 58kg.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느 부분이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TV에서 맨날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네. 아,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파요. 불편하신데 다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은 제일 불편한 건 허리고, 예, 눈이 좀 녹내장이라, 예, 좀 한쪽이 실명된 지가 벌써 한 5년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여서 많이 넘어졌고, 예, 그 옛날에는 좀 수술을 좀 산부인과 가서 복강 수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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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완전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했는데, 네, 어느 날 1년 가니까 그게 꽉 차가지고, 네, 수술을 하다가 보호자를 불러갖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성모병원에서 했어요. 네, 네, 그런 수술이 있고 또 좀 허리를 협착증 수술했고 아, 예, 협착증. 협착증 수술했는데 그냥 수술하고 깨나고서부터는 통증이 와가지고 네, 지금까지 통증이 와요. 예, 그래서 너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그래갖고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10번이나 넘어졌어요. 네, 그리고 10번째 넘어졌을 때는 여기 안양으로 이사 와가지고 계단 12계단에서 굴렀어요, 제가. 아유, 예, 야, 굴러가지고 그냥 막 여기 광대뼈도 부러지고 아이고 네, 많이 3개월 입원했었어요. 네, 여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통증약을 그때 수술하고 통증약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네, 위가 나빠져갖고 예, 이게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소화가 안 돼서. 예, 그래서 위장약을 먹는데도 안 되고 예,
또 작년 그렇기는 골반이 갑작스레 아파가지고 네. 또 병원 갔더니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네. 그 염증이란 걸 3주 먹고 오라는 거를 예. 3주 먹으니까 낫더라고요. 안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약을 가서 또 다시 이 동네 병원에서 타다 먹었어요. 네. 아, 그래요. 그게 염증약이 황생기했었는가 봐요. 예. 그래갖고 완전히 4개월 밥을 완전히 못 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약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네. 한약을 1년에 딱 2번씩 네. 건강하게 먹었거든요, 용을. 예. 근데 작년에는 그걸 먹으려니까 얘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었어요. 예. 그런데, 말 족발도 제가 먹었어요. 네. 근데 말 족발이 그게 어디에 준 거예요? 아, 날족발은 피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피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모유가 적게 나올 때 족발을 예. 그래서 그게 관절이 좋다고 그러고 네, 네. 기름이 없어가지고 네. 소화를 안 되니까 그건 기름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족발을 그걸 좀 한 2번 사다가 한 4개 정도를 삶아서 먹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한약을 먹어야 되는데, 예. 소화가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러는데, 흑염수를 한번 해 먹어보라고. 네.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 예. 밥을 못 먹어서. 그래서 그 흑염수를 해 먹으면 어떤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궁금해요. 네. 근데 지금 먹어야 되나? 염수로 먹어도 되는가? 지금은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위장 기능을 보강을 하는 한약을 써야 되는데 이때 제가 좀 불러드릴 테니까 그 네. 메모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그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허리 다리가 아프신데 현재 이제 소화도 잘 못 시키시잖아요. 그 통증약을 많이 먹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항생제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어머님의 이제 위와 장에 좀 무리가 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현재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시다 보니까 제가 항상 위장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위장관으로 피가 잘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60, 70이 넘게 되면 이제 심장이나 소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잘 못 보내고 또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위장의 기를 보강을 하고 심장하고 소장,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하니까 우리 한국말로 좀 배심이 없게 돼요. 예, 힘이 없게 되면 척추가 밑으로 주저앉아요. 예, 그러면 소리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절의 통증도 더 심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처방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 네. 황기, 식은땀이 엄청 나요. 예, 연자육, 연자육 적으셨어요? 예, 연자육. 예, 적었어요. 오가피, 오가피. 예, 예, 백출, 백출. 아니 백출입니다. 백출. 예, 백출. 예. 적으셨어요? 예, 예. 예. 황정. 황정. 예. 예, 예, 거기까지 각 5g씩 넣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1개예요. 생강. 1개. 예. 그다음에 대추 1개. 대추. 1개. 예, 1개. 예, 그걸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끓여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예, 그러면 그 100cc 나오면 그 물을 오전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오후에 3시에 한 번 드세요. 아, 2번이, 하루 2번. 예, 하루에 2번. 그러면 이제 그 차 요법을 이렇게 한 3, 4개월 꾸준히 드시면 이 소화 기능이 같이 좋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가피가 허리, 다리, 근육하고 인대 쪽을 보강하는 차가 있으니까 일단은 드시고 나서 소화가 좀 편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리, 다리로 순환이 좀 같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차 요법을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그리고 절대 그 염소 먹으면 뭐 중풍이 온다고 그게 사실이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예, 그 흑염소에 들어가는 이제 어머님의 이제 지금 위장관의 상태하고 체질의 상태하고 봐야 되니까 그 흑염소를 예, 드시고 싶으시면 한의원에서 거기에 맞는 그 처방전을 좀 받으셔서 같이 섞어서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하늘에서 처방을 해갖고 갖고 가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그 기름이 많아서 또 뭐 소화 안 돼서 못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드시고 싶으면 처음에는 조금만 해서 드셔보세요. 예, 한 번에 막 이렇게 2달분 이렇게 많이 하시지 마시고, 예, 어머님이 위장관 기능이 연세가 드시고 또 현재 위장관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 15일분 해서 먹어봐서 괜찮으면 드시고 괜찮지 않으면 그 일단 제 한방차 요법을 먼저 드시고 나서 그걸 한번 복용을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까 상담자분처럼 이걸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9요. 아,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56. 네, 56kg이시죠? 키 네, 그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60. 네, 156cm에 60kg 정도 나가십니다. 네, 옆에 네. 박사님 계시거든요. 어디가 65kg 나가요. 아, 65kg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박사님 함께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점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좀 힘들어요. 예, 계단 올라갈 때 힘드시다고요? 네, 네. 음료, 고혈압, 약 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 양약 복용하는 건 없으시고요? 하나도 없어요. 예. 계단 올라가는 게 이제 어디 무릎이 불편하세요? 네, 네, 예, 어느 쪽 무릎입니까? 다 그래요. 예. 그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나는 증상 있으세요? 없어요. 예. 무릎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 받아 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올라갈 때는 힘들고 내려올 때는 어떠세요? 내려올 때도 올라갈 때보다는 가벼워요. 네. 지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 근육하고 인대 자체에 힘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평상시에 소화는 어떠세요? 잘 돼요. 예, 화장실 대변은요? 잘 돼요. 네. 이 계단 올라갈 때 힘든 게 얼마나 됐습니까? 그냥 일상생활. 네. 1년 정도 되셨어요? 네, 타겠어요. 예. 계단은 잘 안 다니니까 네. 네, 운동하려고 하면 계단이 좀 힘들더라고요. 네. 아, 이제 운동도 조금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운동을 많이 안 하다가 이제 계단 올라가면서 이제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현재 뭐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도 없고 건강검진은 2년마다 잘 받으시고요. 아무 이상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근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근육하고 인대 쪽으로 피 공급만 잘 시키면 되니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우슬, 네. 예, 두충, 네. 예, 진피, 네. 예, 창출, 네. 감초, 네. 예, 거기까지 해서 물을 1500cc 넣으세요. 네.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차 요법을 가지고 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고요. 예,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또 편할 때 드세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가 65kg 나가시니까 그 저녁 때 식사 양만 조금 적게 드세요. 네. 네, 저녁 때. 예, 그렇게 해서 그거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최근 들어 생리기간도 아닌데 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근종이라고 진단받았는데요. 자궁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자궁근종과 자궁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보통 자궁근종이 있으면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리를 하게 되죠. 하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은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자궁근종의 크기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여성분들의 이제 생리의 양이 좀 많아진다든지 골반의 통증이라든지 이제 생리통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리를 한다. 예, 이런 경우에는 산부인과에서 반드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고 여성분들의 한 30%에서 50% 정도가 자궁근종을 조금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여기에 맞게 담당 선생님에게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0%에서 50%면 꽤 흔한 질병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는데요. 한방에서 자궁근종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크기가 보통은 이제 7, 8cm.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진단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데 대부분 이제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뭐 한 5cm 이하로 줄어 있는데 예, 이렇게 줄이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궁 근육 사이에 이제 근종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으로 자궁은 따뜻해야 되는데 차가우면 우리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거든요.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 덩어리라서 그게 이제 움츠러들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안 들고 생리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혈이 남아있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는지를 먼저 찾는 거고 생리가 빨라진다, 늦어진다. 그 다음에 생리가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마지막으로 냉대야가 있다. 이 네 가지를 구분을 해서 증상과 합해서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궁근종에 좀 도움되는 따뜻한 한방차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궁근종이 있는데 자신의 이제 생리 기간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보다 좀 빨라지는 경우에는 향부자와 당귀, 소목이라는 한방차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월경이 한 달 이후 또는 2, 3개월에 한 번씩 생리가 늦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 당귀, 홍화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도 있는 이 자궁근종이라는 병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 혹은 한방적으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건강 고민 살펴봤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한 편 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개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했더니 눈밑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눈떨림이 신경 쓰여 마그네슘을 복용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는데요. 눈떨림이 갑자기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눈떨림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눈떨림 하면 흔히 마그네슘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눈떨림은 왜 생길까요? 첫 번째가 마그네슘 부족이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 기능에 항진이 되면서 근육이 뭉치면서 긴장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몸이 힘들게 되면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눈떨림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눈떨림에 도움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로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한다 그러면 아마 약국에서 마그네슘을 사서 구입을 해서 먹게 되는데, 낫는 경우에는 당연히 완치가 되겠죠. 그런데 낫지 않는 경우는 마그네슘 부족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눈떨림. 두 번째가 육체적인 과로로 인해서 나타난 눈떨림.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한 눈떨림에는 향부자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육체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런 경우에는 눈만 떨리는 게 아니라 손이나 발도 좀 떨리고 몸이 나른해지고 힘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황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떨림의 이유에 맞는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께 다양한 도움 드렸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